옛날 옛적 아름다운 프랑스의 한 마을에 어린 왕자 마르셀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왕국의 아름다움과 자연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정의 정원에서 정말 특별한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미는 다른 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독특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미는 단순한 꽃이 아니었습니다. 장미에게는 이야기가 있었고 마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사라진 옛 여신의 축복을 받은 이 장미는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만 피어나며 그 사랑이 사라지면 꽃은 시들고 많은 운명이었습니다. 마르셀은 그 장미에 매료되어 장미에게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았으나 정작 장미의 마법을 풀기 위해서는 진실한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소녀 엘렌을 만났습니다. 엘렌은 자신의 꿈과 식물을 사랑하는데 열정적인 아이였습니다. 둘은 금세 친구가 되었고 엘렌과 마르셀은 정원을 함께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으며 장미가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이 장미의 이야기를 질투의 화신 마녀 앙투아네트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녀는 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장미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여 장미를 없애버리려 했으나 엘렌과 마르셀은 앙투아네트를 저지했습니다. 그들은 마녀를 물리치기 위해 자신의 용기와 우정을 다했습니다. 결국 엘렌과 마르셀의 진실한 우정은 마녀의 마법을 이기고 장미는 더욱 강력한 빛을 발하며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장미에 깃든 여신의 마법은 왕국 전체를 축복했습니다. 자연은 더욱 아름다워졌고 사람들은 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렌과 마르셀도 이제는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왕국의 전설로 남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장미는 여전히 마르셀의 정원 한가운데서 빛나고 있었고 그것은 진실한 사랑과 우정이 가진 놀라운 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득한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플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플레르는 꽃을 사랑하는 소녀였고 그녀는 마을 주변의 숲을 자주 탐험하며 드문드문 피어있는 야생화들을 사랑스럽게 가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플레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숲속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소녀는 마법의 숲이라 불리는 신비한 곳에 도착했는데 이 숲은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숲속에는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자생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 그릴 법한 풍경 같았습니다. 플레르는 눈앞의 광경에 넋을 잃고 시간을 잊은 듯 꽃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던 중 플레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낮이 지나고 저녁이 오자 깜깜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눈앞에 하나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니 작은 오두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친절한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플레르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플레르는 할머니에게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법의 숲에 대해 설명해주며 이 숲은 선택된 이들에게만 길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플레르가 그토록 꽃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할머니는 슬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플레르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마법의 숲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숲에는 마법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으며 그것들이 숲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플레르에게 이곳의 꽃들 중에서도 특별히 빛나는 푸른 장미를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장미는 숲의 마법의 중심이자 누구든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하룻밤을 할머니의 오두막에서 보낸 플레르는 다음 날 장미의 장소를 구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따라 길을 나선 그녀는 아름다운 꽃들 사이를 지나며 곧 푸른 장미를 찾았습니다. 장미는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플레르는 그 생생한 빛에 매혹당했지만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조심스레 옆에 앉아 장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이 살며시 흔들리며 장미 주변으로 요정들이 나타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플레르는 놀란 마음에 숨을 죽였고 그 광경에 매료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요정들은 플레르에게 다가와 함께 춤추기를 권했습니다. 플레르는 요정들과 손을 잡고 달빛 아래 춤을 추며 전설로만 듣던 마법을 몸소 느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플레르는 다시 숲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정들은 플레르에게 작은 목걸이를 하나 나누어주며 이 숲을 떠난 뒤에도 그녀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또한 숲은 필요할 때 언제든 그녀를 다시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레르는 요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숲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플레르는 종종 마법의 숲을 찾았고 시간이 지나며 그곳에 신비로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불씨를 심어주었고 마법의 숲은 전설에서 현실로 남아 한층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요정들의 축복을 받은 플레르는 평생 동안 꽃처럼 맑고 선명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 마르셀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회색 지붕과 구불구불한 거리로 유명한 이 마을에 누구보다도 크나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다른 사람들만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분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분수가 한때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저 분수가 수백 년 전 마을을 지키던 아름다운 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르셀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그는 분수에 숨겨진 비밀을 풀고 싶은 마음에 매일같이 분수 주변을 맴돌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르셀은 마을 도서관에서 마법의 분수와 소원의 전설이라는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에는 분수의 마법을 깨우기 위해선 특정한 달빛 아래 진실된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르셀은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새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평소보다 유난히 밝은 달이 떠올랐고 마르셀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집을 나와 분수대로 전광석화처럼 달려갔습니다. 분수 앞에 서자 그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셀은 눈을 감고 가장 원하는 소원을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이 분수를 감싸더니 마르셀의 소원이 실제가 되는 듯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뜬 마르셀은 무척 놀라웠습니다. 분수가 녹색빛으로 번쩍이며 물결을 이루더니 그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열쇠 모양의 작은 수정이었습니다. 마르셀은 손을 뻗어 그것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그대는 분수의 믿음을 얻었다. 이 열쇠는 그대가 원하는 하나의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마르셀은 열쇠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그 열쇠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각종 진실들을 알아가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에게도 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마이는 무엇보다도 그 경험을 통해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분수의 전설은 마르셀이 성인이 되어도 계속 이어졌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분수를 단순한 유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마르셀은 자신이 원하던 궁극적인 소원을 이룬 셈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으며 마르셀과 분수의 전설을 서로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역에는 아주 오래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옛날부터 신비로운 전설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브르타뉴의 황금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브르타뉴의 황금 나무는 깊은 숲속에 서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나무는 매년 봄마다 황금빛의 잎사귀를 달며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부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눈에 잘 띄지 않고 숲속 깊숙이 감춰져 있기에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의 소년 루이는 황금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그는 항상 이 신비로운 나무를 찾아 모험을 떠나길 꿈꿨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루이는 집을 떠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황금 나무를 찾아 부와 행복을 얻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습니다. 숲은 무성하고 울창하여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전설 속에 자주 등장하는 산울림새의 노래를 이정표 삼아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걸어가자 루이는 마침내 숲속 가장 깊은 곳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황금 나무는 전설 그대로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황금빛 잎사귀들은 마치 별들처럼 나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루이는 황금 나무 아래 앉아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낸 후 그것을 마을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무의 영혼이 나타나 이 나무의 잎사귀는 오직 필요할 때만 그 가치를 발휘하노라. 욕심내지 말고
현명하게 사용하거라라고 말했습니다. 루이는 그 꿈을 가슴에 새기고 마을에 돌아온 후 그 잎사귀를 마을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을에는 구하나 궁핍한 이웃이 많았기 때문에 루이는 금빛 잎사귀를 사용해 그들을 도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그 후 루이는 매년 봄마다 황금나무를 찾아가 도움을 받았지만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루이는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으로 성장했고 그의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황금나무는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서 자신만의 반짝임으로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자신을 찾아올 새로운 용감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를 기다리며 말입니다.